자, 곱셈 정리와 독립 시행 확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사건 AB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말뜻 그대로 독립입니다. 독립. 말뜻 그대로 독립입니다. 독립. A가 일어나는 상황과 B가 일어나는 상황이 영향이 없어요. independent. 독립.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났다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과 같은 겁니다.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PA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 표현이 필요했었죠. PA 교 B를 구하라고 할 때 이런 것처럼 얘가 필요했었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는 A를 염두에 두고 구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근데 두 사건이 독립이었다면 얘를 염두하지 않고 P, B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그거죠. 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P, B로 쓰는 게 맞잖아요.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원래 해야 되지만 B하고는 연관없이 그냥 A의 확률이 되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에 우리는 독립조사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P, B가 P, B가 A인 상황도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확률이 서로 다를 때 그때는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것과 B를 염두에 두고 A를 구했더니 달랐어요. 그럼 두 사건은 종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조사와 종속조사는 같은 두식을 갖고 조사하는 거죠. 같은 두식을 갖고 조사해서 이 두식을 가지고선 같았다. 그러면 독립. 이 두식을 가지고선 달랐다. 그러면 종속. 항상 같은 형태를 갖고 조사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시행이 한 번씩 2번 꺼낸다. 시행이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그럼 첫 번째 꺼낸 게 흰 공이 아닌 사건은 A에 이어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B, 그러면 두 번째 공이 흰 공이 아닌 사건은 B의 여사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행을 보세요.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을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원시킨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P, B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P, B의 확률은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환경이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구하라고 할 때는 상황이 그냥 5분의 2로 이렇게 딱 적어지죠. 그죠? 자, 근데 P, B와 A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납니다. 자, 흰 공이 구해진 거예요. 흰 공이 나왔어요. 흰 공이 나왔는데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죠. 자, 이게 바로 PA분의 P 비교 A 이렇게 배웠죠. 그럼 5분의 2분의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로 하는 거죠. 앞에도 흰공, 두 번째도 흰공. 그랬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어차피 5분의 2가 나옵니다. 어때요? 같죠? 그럼 두 사건 A, B는 지금 독립사건입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인 사건들입니다. 복원 추출했으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이 항상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든 간에 같이 나오죠. 실제로 조사해 본 겁니다. 느낌상으로는 이해했었죠. 어차피 다시 집어넣는데 그러면 앞에 무슨 사건이 검은 게 나오든 뭔 사건이야, 무슨 중요해, 다시 집어넣는데
어차피 두 번째 B가 나올 확률은 똑같잖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해도 잘하는 거예요. 두 사건 A, B는 지금 독립입니다. 나는 지금 구했죠. 자, 5번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면 똑같은 시행이지만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흰 공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흰 공이 일어났어. 또는 검은 공이 일어났어.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일어났어. 이 검은 공 5개 중에 3개였으니까 이제 4개 남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 2개. 이게 흰 공이었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합쳐주면 두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죠. 계산했더니 20분의 8이 돼서요 5분의 2가 나오네요. 그죠? 자, 어차피 PB가 일어나는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건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은 지금 5분의 2죠. 근데 그 중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났을 확률, 얘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랬더니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죠. 이것을 철학적으로 본다면 A가 이미 일어났어요. 흰 공이 뽑혔어요. 그럼 두 번째는 4개 중에서 하나, 4분의 1이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학습 목표에 맞게끔 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때요? 다르죠? 그럼 지금 두 사건은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은 왔죠?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항상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다르죠. 그죠? 왜? 복원 추출은 계속 복원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 똑같지만 비복원 추출은 이미 뽑아냈기 때문에 환경이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종속일 확률이 더 컸죠. 그래서 느낌상 철학적으로 D는 종속, 앞에 건 독립, 이렇게 철학적으로 직관적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수화식으로 정확히 한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철학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과 수화식으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수화식에 꼭 대응시켜서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직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더라도 생소한 표현이어서 그럴지라도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이상